네, 오늘은 혜빈 선생님 모시고 대학에 대해서 조금 친근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네, 많아요. 아이들이 저희 가르치면서도 네.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 과목에서도 이제 기하라는 과목을 이제 바뀌었을 때 저희가 제 진로와 맞는 이 진로가 있을 때 기하를 꼭 선택해야 대학 입시 자격 조건이 맞춰지느냐라는 이런 세부적인 어떤 질문들이 많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무언가를 정해놓고 확실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것도 확실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이제 정해놓은 상태로 그 길을 가고 싶은데도 이제 아이들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학이 이제 핵심 과목, 뭐 권장 과목이 있는데 이제 기하는 일반적으로는 네네. 공대 계열은 핵심으로 놓고 있는 전공들이 있어요. 네네. 네. 핵심 과목. 네, 전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학마다 네. 또 이 전공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 네네네네. 전공의 핵심 과목을 대학마다 이제 지정해 놓고 있는데 네네. 고대는 뭐 핵심 과목으로 지정했는데 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네. 경우가 있고 이제 기하가 학생들이 좀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자기가 공대 계열이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지를 네.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내가 대학 가서 전공 수업을 들을 때 네네. 기하가 필요한 그런 이제 계열의 전공이냐 아니냐 네네. 뭐 그런 뭐 기준으로 보셔도 네네. 기하가 없어도 되네 하면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미적분 2라는 과목이 이제는 따로 있잖아요. 네네. 네, 미적분 2는 기하보다 좀 더 높은 기준치의 확정적인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필수 과목이겠죠? 아무래도. 미적2는요 기하하고 같이 움직이는 전공들이 있고 아, 네네네. 미적분 2만 따로 이제 네. 지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보통은 공대 계열이 이제 미적2하고 기하를 같이 그렇게 작동하는 게 있고 네. 미적만 요구하는 네. 그런 전공들도 있어요. 그러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선택을 하는 예. 게. 불확실하면 이제 듣는 네. 게 기회가 되긴 하는데 네. 또 학생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이제 학점의 어떤 유불리를 그쵸. 감안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네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동국대 홍대가 또 대화의 중심이니까 네. 자료를 이제 제가 띄워드리긴 할 텐데요. 동국대 한번 네. 평소에 궁금해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전형명들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두드림도 그렇고 지금 불교 추천인제 여기는 이제 뭐 증명을 좀 하나요? 아니면 불교 추천 이제 네. 종교 학교가 증명이 학교가 이제 불교 학교다 보니까 네. 108명이죠. 108번뇌가 생각하시죠? 네네. 108명을 항상 네네. 거의 매년 뽑고 있어요. 작년에도 108명이었고요. 네네. 이제 2028도 108명을 네. 예고는 해 있거든요. 네네. 역시 이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데 네네. 이제 자격 요건에 네네. 이제 불자인 네. 부모님과 이제 네.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네. 뭐 한간에는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주지스님 추천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러는데 네네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네. 이제 내가 불교 추천에 이제 해당된다 네. 하면은 뭐 이 추천을 충분히 받으셔도 한번 노려 보셔도 음. 좋을 전형이긴 합니다. 면접이 40%는 네. 2028에는 좀 확대된 게 있어요. 네네네. 이게 종합전형의 두드림도 네. 면접이 30%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7까지는 30%였는데 2028에는 이제 대부분 대학들이 면접 강화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면 등급이 좀 이렇게 5등급으로 그렇죠. 완화되면서 변별력에 고민이 대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대도 면접 비중을 좀 더 높인 그런 이제 네네. 표시가 40%로 높여놨습니다. 물론 학종이니까 이제 동국대는 수능 체제는 없고요. 네네. 서류에 이제 전공 단위별로는 뭐 2.5배수, 3.5배수 뭐 이렇게 네. 배수가 네네. 다른 게 있거든요. 그 전공 단위도 이제 좀 기회가 날 때 제가 음.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도 좀 달라졌나 보네요. 네, 교과는 네. 이제 명수가 2027학년도에 410명인데 네. 학교장 추천 인재가 이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아, 전형명이라고 네, 하죠. 네, 네. 저희가 전형 유형이 있어요. 음. 교과,
학종 논술 이게 이제 전형 유형에 그렇죠. 해당하는 네,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전형명인데 네. 동국대학교는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라는 명칭으로 네. 선발을 합니다. 교과 전형인 거죠. 네. 거기에 학생들이 교과 70%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죠. 저도 그냥 당일 100%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국대를 학생들이 나는 합격할 거야. 왜냐하면 동국대 10과목만 이제 뽑았거든요. 아, 과목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0과목이 1등급이면 기대감이 네, 그쵸. 높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뽑는 이제 기대를 뽑히는 걸로 생각하고 지원하면 또 떨어지는 얘기가 많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서류 종합을 30% 포함하거든요. 아니, 서류 종합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과의 학종화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이 네네네. 단순한 계량으로만 네. 이제 선발하지 않고 정성적인 네. 심사를 통해서 네. 보완하는 것인데 그게 변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측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잘하는 과목을 편중되게 잘하는 네, 그렇죠. 학생들한테는 동국대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건동에서 건대까지는 그렇죠. 이제 전교과가 반영되는데 네. 홍대는 또 계열로 가요. 네네. 본인 그러니까 진로. 네, 자기가 자연 계열이라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회 계열이 반영 안 돼요. 네. 아예 정말 그냥 반영이 네, 되는 안 거죠? 돼요. 네, 이게 인문 계열이다 그러면 이제 네. 과학이 반영 안 돼요. 네네. 그래서 홍대를 기준으로 이제 그 밑에 대학들이 네. 대부분 계열로 반영한다. 홍대부터. 교과 네. 반영이 이렇게 좀. 엄청 좋은 정보인데요? 이렇게 혹시 알고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제 네. 뭐 이렇게 네. 사람의 학생에 따라서는 이제 이 전교과 아니냐 그건 이제 상위권인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동국대는 없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렇죠. 대신에 잘하는 과목을 좀 더 편중되게 네. 관리를 잘하면 기회가 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논술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논술 말씀하신 게 맞죠? 그냥. 네. 동국대 논술은 이제 2027학년도 올해 3학년보다는 2028학년도에 한 8명이군요. 8명 네네. 중간 291명을 좀 뽑는데 교과 20에 출결이 10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 100은 아닌 학교죠. 당연히 수능 체전이 있고. 네. 수리 논술도 하시죠? 제가 직접 하지 않지만 저희 네. 학원에서 운영을 하죠. 수리 네. 논술만이 따로 있고, 네. 그죠. 이제 그 신청도 받을 예정이고, 이제 따로 투입 먼저 시작된 반도 있고, 네, 있죠. 저희 학원에 수리 논술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제도 좀 보시나요? 선생님께서? 제가 수업을 수리 논술을 하는 건 또 완전히 좀 다른 수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다르죠. 이제 문제를 겪어는 봤죠. 이제 어떤 류의 문제인지는 알지만, 네. 그걸 이제 수업을 하진 않아서, 문제는 압니다. 어떤 류로 나오는지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또 기회가 되기도 네. 하거든요. 동국대가 교과하고 이제 종합을 쓰는 학생들은 당연히 논술을 쓰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그쵸. 네. 이제 좀 교과 어렵고 학종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논술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수리 논술로 만약에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수리 논술이라고 하면, 다른 과목이 조금은 이제 뭐 보통이라거나 조금 낮더라도 수학에 조금 특화된 친구들이 좀 도전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해도 되는 게 맞나요? 물론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과목들의 네.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의 네. 평균치가 네. 많이 낮은데 네. 수학만 많이 잘한다 해서 이렇게 뭐 어떤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이렇게 고학교로 좀 입시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왜냐면 그런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네. 게 논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논술은 사실 반영 비율이 뭐 교과도 반영되고 네네. 또 뭐 출석도 반영이 되긴 하지만 변수는 아니에요. 논술 실력에 의해서 논술 그 시험장에서 본 것이고 또 출제가 이제 수리 논술에 거의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중된 수학 실력이 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도전해 보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이제 인문 계열도 그렇습니다. 논술만 네. 잘하는 친구들이 또 네, 있어요. 있죠. 네. 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죠. 대학을 진학할 때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네네. 뭐 재수를 방지한다거나 네네. 또 재수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3학년 때 어떻게 공부했느냐. 네. 참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홍익대 한번 또 네. 말씀을 드릴까요? 네. 홍대도 학생들이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딱 공동 라인을 좋아하죠. 그래도 이제 네. 네,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학교라고 생각도 하고. 그쵸. 홍대에서도 아이들 질문이 많이 하는데 이번에 똑같이 교과랑 종합 논술 다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네. 교과 전형은 추천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이제 추천 네. 인원을 없앴어요. 그래서 제한 없는 것으로 바뀐 게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학년 제한도 고3으로 이제 한정한 게 제일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교과 95예요. 동대하고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교과 비중이 굉장히 높다. 네, 네. 그리고 계열이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이면 자연 계열의 과목은 반영 안 한다. 네. 저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 네. 그죠? 네. 그것만 이제 반영해서 교과 95고요. 비교과는 이제 생기부가 아니라 거의 출결로 딱 5%를 정해놨기 때문에 네, 네. 뭐 이거는 이제 점수화돼서 계량 100%로 선발한다. 그리고 네. 동대하고 다른 거죠. 정성적으로 들어가는 네, 네. 비율도 다르고 아예 이제 정성적인 게 아니고 정량적인 아주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 제가 여기 교과 지금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생긴 건데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볼 때 교과는 어쨌든 본인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그 내신 성적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를 넣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대한 구분들이 있나요? 대학교에서? 그것이 대학교에서 일반고를 보는 그게 전혀 없어요. 아예 없는 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전국의 고등학교를 다 똑같이 했거든요. 다만 이제 뭐 특성화고나 이런 네네. 이제 자격 제한을 두는 네. 경우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네네네. 제한이 따로 있죠. 일반고에 보통 이제 그 교육과정에 해당하면 혜택을 별도로 줄 수가 없어요. 시스템으로 선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동국대처럼 네네. 조금 이제 정성적인 게 포함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2028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으로는 학교 생활 우수지하 전형이 있어요. 이제 서류형이거든요. 네네. 역시 이건 계속 돼왔던 거예요. 네. 홍대가 저희 입시하는 서류. 사람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명수 변화도 없고요. 네네. 뭐 이렇게 전형 변화가 거의 없는 학교였거든요. 2028에는 홍대가 이제 전통적으로 교과와 종합의 최저나 뭐 서류의 변화가 없었는데 2028에는 면접형을 신설했어요. 이게 이 서류로만 뽑는 학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납치라는 거죠. 네, 학생들이 그쵸. 네네네. 수능에 뭐 만점을 받아도 네, 그쵸. 만점 받은 대학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홍대가 전형적인 네네. 그리고 이제 2027까지는 3화 8로 최저가 이제 있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면접형에서 이렇게 신설됐는데 규모는 크진 않아요. 자율전형 한해서 자율전형에 한해서고요. 이제 수능 최저가 바뀌었어요. 이게 2하 5로 좀 바뀌어서 그 최저 부분은 뭐 조금 더 완화됐기 때문에 최저가 완화되면 어떤 효과가 나요? 최저가 완화되면요? 최저가 완화되면 내신이 높아집니다. 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홍대가 이제 낮아지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방지 차원이 있고요. 또 교육 요즘에 이제 추세가 최저를 학생들한테 더 높이기보다는 최저를 좀 더 낮춰서 학교에 충실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형이 홍익대에서는
자율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 전공. 네네. 예, 거기에 한해서만 뽑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면접, 네. 면접이 있으면 이제 상위권 대학은 또 최저가 있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렇죠. 홍대는 면접형을 두고 최저를 없앤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많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확실히. 네. 모든 전형과.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네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그냥 그 소문으로만 그쵸. 하면 이게 큰일 네네. 납니다. 네. 학교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네네. 바뀌고 네네. 제가 뭐 교육청 단위에 지방에 내려가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정보가 정말 학생인데도 부모님들도 네네.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뭐 몇 년 전뿐 아니라 네. 작년인데 바뀌었는데 네네. 그대로 자격이 유지되는 줄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시의 특징은 모집 요강을 보고 그렇죠. 뭐가 바뀌었는지.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2018 보고 있는데 2018 계획안은 네. 모집 요강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네. 모집 요강은 이제 5월달 말에 나오거든요. 네, 2017이 지금 네, 이제 이번 주에 나올 텐데 그런데 모집 요강은 확정된 이제 모집 인원을 그쵸, 선발하는 네네. 거죠. 계획안은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획안을 세웠다가도 변경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있겠죠. 예. 지금 이것도 또 어쩌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뀔 수 지금 있어요. 네. 저희가 전달하는 정보들도. 네. 그러니까 계획안은 항상 그 뒤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이제 네네. 문구가 항상 있습니다. 구속력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계획에 준하는 그런 이제 방향이라서 참고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국대 교과 아까 말씀드렸는데 석차 등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아마 이거는 이제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죠. 생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8의 가장 큰 변화는 이 공통으로 표시되는 그 과목은 반영 안 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네, 2017까지는 불문이 그러니까 자기 계열의 10과목을 네. 그 기준으로 영역 교과 이제 평가를 하는데 2028에는 제외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은 제외하고요.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취도만 표기되는 과목도 반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성취도와 등급이 동시에 표시되는 걸 같이 반영하겠다. 그래서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인데 1등급 1. 그러면 이제 B인데 1등급이어도 1영역으로 속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좀 학교의 그쵸? 수준차 네, 이런 걸 그거를 반영을 네. 이제 그 교과인데도 하겠다. 그렇죠. 두 개를 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표가 나옵니다. 독특한 네, 표죠. 예. 그래서 2등급에 A 등급도 1 1영역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이 같은 영역은 같은 점수대로 이렇게 그쵸. 평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뒤에 보시면 이제 환산되는 영역별 환산 등급의 점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수가 총점이 돼서 선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70%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계량적인 거는 통과 의뢰일 수도 있고 더 이제 변수가 되는 건 동국대에서는 이거일 수 있죠. 서류 종합.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류 종합의 변수가 조금 더 크다. 그런데 이제 70%의 교과 반영은 어떤 관문이 되겠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역표는 나중에 표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국대 표에 따른 점수 환산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구영역을 한번 볼까요? 그럼 몇 점인지 아세요? 0점인 건가요? 네, 0점입니다. 네. 구영역이 있죠. 근데 네. 이걸 9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 5등급제의 영역이 구영역이 있어요. 다시 보시면 구영역은 그러네요. 그죠. 아, 5등급이면서 네. 성취 평가도 2일 때 네. 많진 않아요. 그쵸. 그럼 5등급은 몇 %인지
잘 관심이 없으시면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거요? 5등급은 몇 %? 그 구등급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5등급제 5등급은 85. 10%. 네, 뒤쪽에서요. 네네네. 1등급하고 그쵸. 같아요. 네네네, 그쵸, 그리고 그쵸. 9등급도 1등급이 4%잖아요. 네네네, 그쵸. 근데 9등급제에서 9등급도 4%. 네네. 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네. 이제 교과 전형의 네. 정량적인 평가, 또 네. 동국대 정성적인 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자료 확인하시면 이제 홍대가 어떻게 이제 비율로 5%의 이제 출석을 반영한다. 거기에 유의하시면 되고요. 네. 계열 위주의 이제 교과 반영이다. 네, 그쵸.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면도 있다. 그쵸. 네, 그런 특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께서 또 학생이 내가 정시에 수능으로 갈 거다. 네. 그럴 때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수시로만 가야 되는 학생이다. 네. 그래도 저는 수능을 놓지는 말라고 해요.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그쵸. 수능을 이제, 수능은 당연히 놓지 말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생부에 너무 이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신에서 조금 실패를 겪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제가 그때 강사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번 5등급제가 아니라 9등급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조금 본인이 실패라고 느꼈을 때, 되게 이른 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정시로 바로 돌려버릴게요. 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것들이. 그게 현실이었어요.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그쵸. 지금 1학년 말씀하신 네, 뭐 2학년 들어갈 때부터 저는 1학년을 망쳤으니 저는 지금부터 정시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학교에 수업을 안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럼 많은 것들이 놓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 습관부터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버려지는 건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극구 반대를 하죠. 그게 수능을 놓아라의 개념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보면은 지금 근데 그게 제일 이제 속상하죠.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패가 됐을 때 저는 빠르게 수능으로 돌려야 되냐 요런 것들. 그게 맞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네. 왜냐하면 2027학년도까지는 네네. 그 교육 과정이 안 네네. 바뀌는 그 기준이 네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교육 과정이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면 네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는다.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비율이 1학년 20%, 뭐 2학년 40%, 뭐 3학년 1학기 몇 %, 네, 이렇게 그렇죠. 정해졌는데, 네. 근데 이제 진로 선택이 들어오면서, 네네. 이 영역이 3학년 때 심지어는 한 과목만 상대 평가가 되고, 1학년 때 성적에 의해서 그냥 가게 되는, 네네.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이 나쁘면 극복이 불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을 놔두면, 네네. 이런 불합리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그쵸. 저하시킨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바꾼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 학생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은 이제 넘사벽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1학년 때 망쳐서. 네. 하지만 학종에서는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도 네. 성적이 계속 상승되는 관리 학생이 서울대 네. 합격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1학년 때는 서울대권이 아니었는데 2학년 때부터 이제 반영 그 과목에 얘가 두드러진 향상을 보이고 3학년 때 거의 뭐 네네.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서울대 기대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부담 없이 그리고 그 정도의 이제 성과가 나오니까 학생도 네. 자신감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능으로도 뭔가 할 수 있지 네네. 않을까? 근데 이제 수시에 서울대가 돼서 되는. 저는 학종 영역이 그런 걸 반영한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놓는 경우에는 네. 지금은 정시에서도 대부분 20%, 뭐 동국대도 20% 네네.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정시에도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의 이탈을 막는 네네. 장치거든요. 네. 그래서 정시의 반영을 위해서도 학교 생활은 충실해야 돼요.
교육과정의 취지도 하고요. 네, 네. 자기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뭐 결혼할 때 자식계발을 일도 있을까요? 네. 뭐 본인이 이제 공직을 네. 맡는다던가, 그렇죠. 예, 알 수 확인이 없는, 되겠죠. 알 수 없는. 네네. 요즘에는 너무 학교를 그만 이제 두는 그냥 많아요. 건강하게, 그죠? 예, 자퇴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고. 한 학교에 뭐 한 10명 넘는 네네, 학교도 맞아요. 많더라고요. 등급이 이제 달라진다, 그것 때문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아마 2028을 기점으로 조금 더 그런 이제 학교 이탈은 네네. 방지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주의하셔야 될 게 학폭이에요. 학폭에 관련이 되면 굉장히 불이익이 커졌어요. 예, 그리고 출결도 이제 그 미인정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생활 네, 태도나 한번, 이런 걸 보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 보면. 비중도 좀 네. 커진 느낌도 있고요. 학교 생활의 충실도가 다양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미인정에 대해서는 조금 네. 조심, 네,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들이 좀 조심해야 되고요. 학종은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학업 역량 뭐 전공을 합치면 한 80%는 대부분 인성하고 사회성 20%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20%. 그래서 동국대하고 홍대만 비교하면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 내 등수로만 등급으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 뭐 세특이라든가 이런 학업적인 게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학을 점수가 높은 애하고 학업 역량하고 구분되세요. 수학적 역량이 뛰어나다 이런 애하고 네네. 수학 점수가 높다. 수학적 역량과 네. 점수요? 예, 그 구분하시나요? 이게 구분되는지 저도 가끔. 그래요? 네, 수학적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그대로 높은 점수를 받냐? 네. 아니, 아닐 때도 있죠. 확실히 있죠. 그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도 다르죠. 네, 학교마다도 다르고, 그죠. 이제 아이들이 본인 실력이 그대로 성적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수학은. 그날의 컨디션도 있고, 그날의 어떤 뭐 운도 있을 거고, 저는 시험을 잘 보는 거는 또 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엇나갈 수 있는 거고, 물론 그럴 확률이 적겠지만, 또 그게 그렇게 아예 똑같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종은 학업 역량이라는 그 용어가 주는 것처럼 어떤 한 학기가 조금 의도하고 달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같은 의미인 건가요? 추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조금 뒤로 물러섰지만 이 서류를 보는 이제 뭐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이 한 학기가 만회됐다고 느끼면 학업 역량이 후퇴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면에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교과보다. 왜냐면 교과는 완전 반영돼서 그렇죠. 지원 자격이 이제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학종은 그건 학교에 맡길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을 실수로 해석이 될 정도다 하면 이제 학업 역량으로 정성적으로 점수를 평가하는 면에서는 좀 보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전공 역량의 이제 진로 역량을 보통 학업 역량하고 같이 두거나 높게 두는 게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확인이 되면 전공에 대한 진로 역량이 더 높은 비중이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등급만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감안은 해야 돼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대학에서는 교육 환경이라는 부분으로 평가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세특을 볼 때도 수학 가르치시면서도 세특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탐구 주제가 또 있죠.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데 어떤 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뭐가 궁금하다 이런 이제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우는 과정이 지나친 평이하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심화시키는 거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학종이 뭐 이변이 있냐. 네네. 일단 선배들이 합격한 라인도 한번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게 이제
확실히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같은 네. 동일한 고등학교에서 그럼요. 어느 특정 대학이 예. 많이 이게 떨어진다, 결이 떨어진다는 어떤 맞지 않는 무언가가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있다는 그 거죠. 경향성이 일반적인 특성이 된 건지 아, 네. 내가 못 써야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음. 예. 하지만 우리 학교가 이제 잘 뽑히는 대학이 있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네, 먼저 확실히 지원할 때 영향이- 감안을 네. 해야 되는. 그래서 학종이 조금 맥락과 네네.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은 이렇게 학종을 두 학교, 동국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동국대는 이제 두드림을 네네. 상호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가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그죠? 네. 학업 역량이 네, 퍼센트가 다르네요. 홍익대가 학교생활 우수자가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입결을 봐도 두 대학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내가 홍익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납치예요. 그리고 네네, 약간. 동국대는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지원을 하는 거기에 따른 입결도 있고요. 네네. 조금 입결을 중심으로 저희가 또 토크하는 그런 네.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제가 궁금한 것도 많이 얻어봤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위주로 네.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